수도권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 방 2칸짜리 작은 전셋집에는 70을 훌쩍 넘긴 권씨의 고독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50살에 겪었던 갑작스러운 이혼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두 딸과의 연락은 어색한 침묵 속에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빠듯한 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삶. 저녁 식탁에 홀로 마주 앉을 때면 텅 빈 방만큼이나 그의 마음 한구석도 허전함으로 가득 차곤 했다. 나도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보고 싶은데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 환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재였지만 권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새로운 인연을 꿈꾸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젊은 시절 그의 손재주를 빛나게 했던 전기 기술은 이제 녹슨 연장처럼 가끔씩 찾아오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낡은 전선을 잇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소소한 일이었지만 몸을 움직이는 동안만이라도 권씨는 고독의 무게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그의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던졌다. 오랜 친구이자 둘도 없던 불알 친구 영식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권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듬성듬성해진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흐르는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고향 친구들의 얼굴에도 권씨처럼 늙음의 흔적이 역력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영식을 바라보던 권씨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그때 그의 시선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고등학교 시절 풋풋한 설렘을 나누며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던 첫사랑.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온화한 눈빛은 권씨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대로였다. 미선아. 나지막한 그의 부름에 미선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감회에 휩싸였다. 영식의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함도 잠시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듯 빛바랜 기억들이 되살아나 그들의 대화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권씨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왠지 모를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낸 그의 목소리에 미선은 밝게 응답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쩌다 마주치는 우연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낡은 벤치에 앉아 흘러간 세월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북적이는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도 했다. 권씨는 젊은 시절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기술 하나로 버텨왔던 고된 삶을, 미선은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서로의 굽이진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두 사람은 낯선 편안함과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어느 날 미선의 집에서 낡은 천장, 전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본 권씨는 망설임 없이 공구를 챙겨 들고 수리에 나섰다. 능숙한 솜씨로 전선을 연결하고 불을 밝히는 그의 모습에 미선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기술이 좋으시네요. 덕분에 환해졌어요. 그녀의 칭찬에 권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때 미선의 아들이 불쑥 집으로 들어왔다. 잔뜩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아들의 모습에 미선의 얼굴은 금세 그늘로 휘덮였다. 아들은 권씨를 보자마자 눈을 흘기며 누구세요? 우리 엄마한테 또 꼬리치는 늙은이인가? 라고 막말을 내뱉었다. 미선은 당황하며 아들을 나무랐지만 아들의 무례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엄마, 제발 좀 정신 차려요. 저런 늙은이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미선은 결국 눈물을 글썽였고 권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권씨는 며칠 동안 미선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괜히 미선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자신의 존재가 그녀의 부요자식에게 오히려 더 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됐다. 그러나 미선 또한 권씨를 잊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먼저 권씨에게 전화를 건 미선은 그날의 일에 대해 몇 번이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해요, 권씨. 제가 아들 때문에. 그녀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 권씨는 오히려 미선을 위로했다. 마음 쓰지 마세요.
자식 잃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지요. 저도 다 겪어본 일입니다. 권 씨의 진심 어린 위로에 미선은 마음을 놓은 듯했다. 며칠 뒤 권 씨는 미선 아들이 운영하는 조그만 철물점에 찾아갔다. 아들은 여전히 불손한 태도였지만 권 씨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젊은이, 엄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나도 자식을 키워봐서 안 해.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어. 권 씨의 진심이 담긴 말에 아들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 순간 권 씨는 아들의 가게 낡은 간판에서 깜빡거리는 전구를 발견했다. 간판 전구가 나갔네. 내가 잠시 봐줄까? 아들이 만류했지만 권 씨는 익숙하게 연장을 들고 올라가 전구를 갈았다. 어두웠던 간판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자 아들의 얼굴에도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그날 이후 미선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권 씨가 미선의 집에 찾아올 때면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은 권 씨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부탁하거나 전기 관련 질문을 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미선은 아들의 작은 변화에도 감격하며 권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권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어느 화창한 봄날 권 씨는 자신의 오래된 전셋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선과 함께 꾸려나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작지만 아늑한 빌라의 전세 계약을 마쳤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미선은 권 씨를 위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왔고 권 씨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 화분을 선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감이 피어났다. 새로운 보금자리, 거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권 씨는 미선과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미선은 권 씨에게 자신의 딸들에게 연락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권 씨는 살짝 망설였지만 미선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냈다. 그래, 미선아. 그렇게 해보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권 씨와 미선의 황혼 로맨스는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았다. 외로웠던 두 영혼은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 주었고 오랜 세월 상처받았던 마음은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비록 삶의 무게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황혼의 문턱에서 다시 찾은 행복을 만끽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미소 가득한 미선의 뜰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